이번 시간에는 평범한 당신이 30억 자산가 되는데 걸리는 시간은 고작 5년, 30억 자산가 되는데 걸리는 시간은 고작 5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평범한 사람이 30억 자산가 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고작 5년밖에 안 된다는 거죠. 삼척동자도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쉬운 방법이라는 거죠. 자, 이것을 습관을 만드는 것까지 여러분이 할 수 있습니다. 30억 자산가 되는데 걸리는 시간은 고작 5년이고 삼척동자도 할 수 있는 방법이고 이것을 습관까지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요? 성실하게 사는 내가 가난한 이유가 있을까요? 있습니다. 성실한 것과 돈은 약간의 관련만 있을 뿐이죠. 성실하면 작은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성실하면 작은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따로 있지요. 그렇게 성실하게 번 돈은 내가 씁니까? 아니면 그 돈이 누군가에게 흘러갑니까? 자, 누군가에게 이 돈이 흘러간다면 이것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요? 성실하게 사는 내가 가난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번 돈이 누군가에게 흘러간다는 것이죠. 이것을 고치지 못한다면 성실하기만 해서는 부자가 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돈의 진실은 과연 뭘까요? 돈에 관한 참과 거짓은 과연 무엇입니까? 내가 번 돈은 어디로 흘러갑니까? 내가 번 돈이 어디로 흘러갑니까? 돈의 지혜를 가진 사람에게 가져다 주거나 아니면 금융기관에 매달 가져다 바치는 건 아닌가요? 내가 번 돈이 어딘가로 흘러갑니다. 돈의 지혜를 가진 사람에게 가져다 주거나 아니면 금융기관에 매달 그것도 꼬박꼬박 가져다 바칩니다. 어느 정도의 기간을 갖다 바치느냐? 20년 내지 30년 동안 갖다 바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돈에 관한 참과 거짓이죠. 내가 번 돈이 금융기관에 30년 동안 흘러나간다 이런 겁니다. 이것을 고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이것을 안 한다라고 하면 여러분이 큰 돈을 모으기가 어렵고 불릴 수 있는 기회도 가지기가 어려운 것 아닐까요? 당신이 돈의 하수인지 고수인지 이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돈의 하수는 어떤 사람일까요? 하수는 직접 일해서 돈을 버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중수는 어떤 사람일까요? 사람을 부려먹으면서 돈을 버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자, 고수는 어떤 사람일까요? 고수는 돈으로 돈을 버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럼 당신은 하수입니까? 중수입니까? 아니면 돈의 고수입니까? 당신이 고수라면 이 영상을 더 이상 보지 않아도 됩니다. 자, 고수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수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자, 물어볼 필요가 없지요? 자, 진정한 고수가 되고 싶다면 진정한 돈의 고수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이 영상을 계속 보실 경우에 도움이 될 겁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살펴볼 필요도 있습니다. 돈이 당신을 싫어하는가 좋아하는가 이걸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돈이 당신을 싫어합니까? 돈이 당신 곁에 머물러 있지를 않습니까? 이유가 있는 거겠죠. 자, 돈이 당신을 좋아합니까? 자, 그것도 이유가 있을 겁니다. 자, 알고 싶습니까? 왜 돈이 나를 싫어할까요? 그 이유를 알 수만 있다면, 그리고 돈이 왜 나를 좋아할까요? 그 이유를 알 수 있다면 여러분은 돈의 고수가 될 수 있습니다. 돈이 당신을 싫어하는 이유는 한 가지로 얘기해서 사실은 척하기 때문입니다. 있는 척, 가진 척, 잘난 척 이렇게 하는 사람을 돈은 싫어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돈이 그 사람에게 머물러 있지를 않은 거죠. 자,
돈이 당신을 좋아하게 하려면 어떠해야 될까요? 자, 당신이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적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돈이 당신을 좋아하게 만들려면 당신이 어떤 사람이 돼야 될까요? 알고 싶습니까? 돈이 나를 좋아하기를 원한다. 그러면 우리는 부자들을 연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부자인 그 노인은 어떻게 부자가 되었는가? 그걸 잘 살펴보면 우리가 정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자, 부자인 그 노인이 어떻게 부자가 되었는가를 잘 살펴보면 우리는 돈이 나를 좋아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부자인 그 노인은 성실하게 벌기만 했습니까? 아니면 뭔가 다른 걸 했습니까? 그 부자가 나와 다른 것이 있었다면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부자가 나와 다른 점이 있었다면 그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부자와 나와 다른 점, 부자와 나와 다른 점, 그것을 찾아내서 우리가 그것을 실천한다면 우리도 부자의 대열에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요? 부자들, 그 부자들이 실천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부자들이 실천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벌, 모, 지, 불, 스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들은 잘 벌기도 했고요. 자, 그들은 보통 사람과 다르게 잘 모으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것을 잘 지켰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은 의사결정 한번 잘못한 것 때문에 돈을 지키지를 못합니다. 지키지를 못하면 모아놓은 돈이 한 방에 훅 하고 날아가 버리는 거죠. 자, 그러면 모은 돈이 없기 때문에 불리기도 못하거든요. 자, 그러나 부자들은 잘 모으고 잘 지킨 돈을 통해서 불리는 일을 했습니다. 불리는 일을 기가 막히게 잘한 사람들은 큰 부자가 됐죠. 자, 그런데 불리는 지혜만 가진 것이 아니라 잘 쓰는 지혜까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잘 쓰는 지혜라는 건 뭘까요? 돈을 잘 써야 돈을 잘 벌고 모으고 지키고 불리는 지혜를 또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돈을 잘 써서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다면 써야 되는 건 아닐까요? 자, 쓰는 지혜 중에 제일 중요한 지혜가 뭘까요? 벌고 모으고 지키고 불리는 지혜를 배우는데 쓰는 거죠. 자, 부자들은 어떤 걸 했다고요? 벌, 모, 지, 불, 스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벌, 모, 지, 불, 스의 지혜가 이것을 가질 수만 있다면 여러분도 부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자, 벌모, 지, 불, 스의 지혜를 체계적으로 배우는 것은 필수인 것 같습니까? 선택인 것 같습니까? 이제는 돈의 지혜를 배워야 하겠습니까? 벌모, 지불스의 지혜를 체계적으로 배워야 할 것 같습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제대로 배우고 싶습니까? 아니면 적당하게 배우고 싶습니까? 물론 여러분은 말로 제대로 배운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진짜 제대로 배웁니까? 뭐든지 적당하게 하는 것이 우리들의 문제 아닌가요? 무엇이 진짜 문제입니까? 적당하게 배운 것이 진짜 문제는 아닐까요? 여러분 돈의 지혜를 안 배웠어요?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책을 안 봤습니까? 자, 여러분 진짜 문제가 뭐죠? 안 배운 것입니까? 아니면 습관이 만들어질 때까지 제대로 배우지 못한 것입니까? 자, 우리가 지혜를 제대로 배웠다면 벌고, 모으고, 지키고, 불리고, 쓰는 지혜까지 습관이 만들어졌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벌, 모, 지, 불, 쓰의 습관이 만들어져 있어야 여러분이 제대로 배운 것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자, 여러분 적당하게 배우고 싶으세요? 아니면 제대로 배우고 싶으세요? 자, 제대로 배운다라고 하면 습관까지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이제 잘 버는 지혜를 배워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잘 벌고 싶습니까? 잘 벌고 싶습니까? 자, 무엇을 하면 돈을 잘 벌 수 있을까요? 자, 무엇을 하면 돈을 잘 벌 수 있을까요? 잘 파는 지혜를 가지고 있다면 돈이 될까요? 세상에 잘 팔지 못하고 돈을 많이 번 사람이 있나요? 자, 어떤 일을 하건 돈을 잘 버는 사람은 잘 파는 사람이었습니다. 잘 팔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을 배운다면 여러분들이 큰 돈을 벌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30년 동안 잘 파는 지혜를 가르치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회사들이 엄청나게 매출이 늘어나게 됐고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30년을 강의하면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잘 파는 지혜를 가르치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교육을 저에게 받게 되었고 그들이 수입이 늘어났던 거죠. 자, 잘 파는 지혜를 배우는 것, 이것은 필수인 것 같습니까? 아니면 선택인 것 같습니까? 잘 파는 지혜가 내 거가 된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요? 자, 우리가 잘 버는 지혜를 배워야 되지만 잘 번다고 해서 잘 모으는 건 아닙니다. 모으는 것과 버는 건 다른 거죠. 자, 그러면 왜 모으지를 못하는가라는 걸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무엇 때문에 모으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자, 나가는 돈이 많다고요? 그러면 줄여야죠. 줄일 수 있겠습니까? 자, 더 많이 줄일 수는 없을까요? 그러면 아예 안 나가게 하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자, 나가는 걸 아예 안 나가게 하는 일은 필수인 것 같으세요? 선택인 것 같으세요? 그럼 그것을 안 나가게 한다면 1년에 얼마를 모을 수 있을까요? 3년 동안 얼마를 모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모으기만 하면 되나요? 자, 우리가 모았으면 잘 지키는 지혜도 필요한 것 아닐까요? 왜 지키는 것이 중요할까요? 무엇을 하면 잘 지킬 수 있을까요? 그럼 잘 지키지 못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의사결정을 잘하지 못한 것이 원인 맞습니까? 의사결정을 잘하지 못하면 우리는 돈을 지키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선택을 잘하는 것은 필요한가요? 자, 의사결정을 잘못했다라는 건 선택을 잘못했다는 것 아닐까요? 자, 선택을 잘하는 것, 여기에 투자를 할 거냐 말 거냐 선택을 잘하는 건 필수인 것 같습니까? 선택인 것 같습니까? 우리가 잘 벌고 모으고 지켰으면 잘 불려야 됩니다. 불리는 지혜가 더 중요한 것 아닌가요? 불리는 지혜가 가장 중요한 지혜 아닐까요? 여러분 잘 불리고 싶습니까? 여러분이 잘 모으고 지킨 돈을 잘 불리고 싶습니까? 자, 무엇을 하면 잘 불릴 수 있을까요? 자, 돈의 속성을 배우고 익히고 실천해서 습관까지 만든다. 그러면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돈의 속성을 배우고 익히고 실천하고 습관까지 만드는 일을 하는 것은 필수입니까? 선택입니까? 자, 필수입니까? 선택입니까? 자, 이것을 하지 않아도 됩니까? 자, 모으지 못하는 사람은 이걸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자, 그러니 체계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잘 벌고, 잘 모으고, 잘 지키고, 그리고 잘 불리는 일을 해야 되는 거지요. 자, 저는 우리가 돈의 속성을 잘 공부하면 자, 종잣돈 1,000만 원이건 2,000만 원이건 3,000만 원이건 이 돈을 가지고 1년에 3배 정도는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이 좋아졌기 때문에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을 가지고 우리는 1년에 3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1,000만 원밖에 모으지를 못했다라고 하더라도 1년에 3배 정도를 만든다라고 하면 자, 1,000만 원이 1년 만에 3,000만 원이 됩니다. 2년 만에 9,000만 원이 됩니다.
3년 만에 2억 7천이 됩니다. 4년 만에 8억 1천만 원이 됩니다. 5년 만에 24억 3천만 원이 됩니다. 자, 1천만 원이 5년 만에 24억이 되는 거예요. 이런 지혜를 배운다면, 이런 지혜가 내 습관이 된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 돈을 불리는 이 지혜를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까? 말아야 되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1년에 종잣돈 3배 늘리는 방법을 아주 쉽게 습관이 만들어질 때까지 알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배우고 싶지가 않습니까? 자, 마지막으로 배워야 될 거, 잘 쓰는 지혜가 필요하겠죠. 자, 벌고 모으고 지키고 불리고 하는 것이 잘 쓰는 지혜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돈을 쓰는 것이 지혜로운 것일까요? 돈을 잘 썼다는 것은 가치 있게 썼다는 것 아닐까요? 그렇다면 어디에 어떻게 써야 할까요? 우선 가치 있게 썼다. 잘 벌고 잘 모으고 잘 지키고 잘 불리는 지혜를 배우는데 가장 큰 돈을 써야 되는 것 아닐까요? 잘 벌고 모으고 지키고 불리는 지혜를 배우기만 하면, 그래서 잘 벌고 모으고 지키고 불리는 지혜가 내 것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인생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돈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거기에 가장 큰 돈을 써야 되는 건 아닌가요? 자, 이것이 필수인 것 같아요? 선택인 것 같아요? 잘 쓰는 지혜를 배우는 것, 이것은 필수입니까? 선택입니까? 보험에 관한 지혜도 필요합니까? 자, 보험은 왜, 언제 필요한 것입니까? 자, 가성비가 좋은 보험은 어떤 보험일까요? 가성비가 좋은 보험으로 우리가 리모델링 할 필요가 있을까요? 자, 여러분에게 가장 본질적인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경제적인 풍요로움을 평생 동안 누리는 것이 여러분에게 더 좋습니까? 아니면 보험을 많이 넣어서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더 좋습니까? 어느 것이 더 중요합니까? 경제적인 풍요로움을 누리는 것이 더 중요합니까? 보험을 많이 넣어서 미래를 든든하게 준비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까? 자, 보험도 지혜롭게 리모델링 해야 되는 건 아닌가요? 자, 보험료를 50% 이상 줄이면서, 그러니까 보험료를 반 이상 줄이면서 보장 사이즈를 5배 이상 많게 리모델링 하고 싶지는 않으세요? 보험료는 반으로 줄이고 보장 사이즈는 5배 이상 많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리모델링 하고 싶지는 않으세요? 자, 보험료를 많이 내는 것은 잘하는 걸까요? 자, 돈을 잘 모으고 지키고 불리는 걸 잘해서 엄청나게 재산을 모을 수 있다면 보험이 많이 필요한가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자, 보험도 리모델링이 필요한 거 아닌가요? 여러분, 진정으로 지혜롭게 살고 싶습니까? 인생을 잘 사는 지혜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여러분에게 적당한 지혜가 필요합니까? 아니면 습관까지 만들어지는 지혜가 필요합니까? 자, 적당한 지혜가 필요합니까? 습관까지 만들어지는 지혜가 필요합니까? 자, 그러면 지혜 중에 무엇에 대한 지혜가 가장 먼저 필요합니까? 돈에 대한 지혜가 가장 먼저 필요하다고요? 자, 그렇다면 나는 지금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내가 지금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해야 될 일은 무엇인 것 같습니까? 자, 지혜를 배우는 일을 해야 된다고요? 자, 이 돈에 대한 지혜를 배우는 건 필수입니까? 아니면 선택입니까? 돈의 지혜를 배우는 건 필수입니까? 선택입니까? 네? 자, 이제 결론을 내겠습니다. 5년 이내에 30억 자산가가 되는 비결,
5년 이내에 30억 자산가가 되는 비결 배우고 싶지 않습니까? 5년 이내에 30억 자산가가 되는 비결 배우고 싶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지혜가 없다면 어떻게 살아야죠? 지혜가 없다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자, 평생 돈의 노예처럼 살아야 되는 건 아닌가요? 평생 돈의 노예로 살고 싶으세요? 자, 아니면 경제적인 풍요로움을 즐기면서 여유롭게 살고 싶습니까? 자, 돈의 노예로 사느냐, 평생 돈의 노예로 사느냐, 경제적인 풍요로움을 누리면서 사느냐, 선택과 집중은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선택과 집중은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해야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경제적인 풍요로움을 즐기면서 여유롭게 살고 싶다면 자, 선택을 해야 되고 그리고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자, 선택하시고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성공하는 비결입니다. 자, 좋아요와 구독도 눌러주십시오. 자, 그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저에게 요청을 하실 경우에 문자로 요청을 하실 경우에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